네, 안녕하세요. 심볼릭 익스큐션으로 드라이버 분석 자동화 해보기란 주제로 발표하게 된 티오리 연구원 조남준입니다. 네, 발표하기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가면은 저는 얼마 전에 티오리 한국에 합류하게 되었고, 주로 저는 리버싱 분야를 연구하며 그 밖에도 바이너리 분석, 퍼징, 프로그래밍 등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이 배경 지식, 그리고 구현, 그다음 데모 시연, 그리고 결론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 드라이버 분석 자동화에 대해 얘기하기 앞서서 더 깊은 지식의 이해를 위해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윈도우 드라이버는 무엇을 하는 녀석일까요? 간단하게 운영체제와 장치의 통신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 그림처럼 유저 어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가 통신하기 위해 이 드라이버가 중간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동 분석을 할 정도로 이 윈도우 드라이버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드라이버는 하드웨어와 통신하기 때문에 커널 권한으로 실행되고, 이 커널 권한을 가진 드라이버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은 매우 치명적인 보안 위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에서 취약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유저 모드의 어플리케이션이 보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인데, 이곳이 바로 저희가 자동 분석하고자 하는 드라이버의 통신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통신 인터페이스는 드라이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CPU, 그래픽카드, 사운드카드, 심지어는 백신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WDM 통신 인터페이스를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이 통신 인터페이스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저 프로그램에서 이 디바이스 IO 컨트롤이라는 API로 드라이버로 통신 요청을 보내면서 이 컨트롤 코드라는 인자를 같이 보냅니다. 요청은 이 드라이버 디스패치라는 함수가 처리하며, 이 함수를 앞으로 디스패치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디스패치 함수에서는 이 전달된 컨트롤 코드의 값에 따라 적절하게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유저 프로그램이 보내는 데이터는 인풋 버퍼라는 인자로 전달되고, 드라이버가 유저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데이터는 아웃풋 버퍼라는 곳에 저장되어 전달됩니다. 또한 컨트롤 코드에 맞는 기능을 실행하기 전에 인풋 버퍼의 길이인 인풋 버퍼 랭스를 검사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버퍼의 길이인 아웃풋 버퍼 랭스를 검증합니다. 결국 통신 인터페이스를 분석하는 이유는 드라이버와 통신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이 컨트롤 코드와 같이 보내는 인자의 길이의 제한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보들을 모르면은 저희는 당연히 드라이버에 유효한 요청을 보낼 수 없을 뿐더러 취약점을 찾기 위한 퍼징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저거를 왜 굳이 자동 분석해야 하지? 그냥 빨리 분석해버리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백신, 그래픽카드, CPU, 오디오 등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이 드라이버를 전부 분석해야 했습니다. 또한 보통 하나의 드라이버에는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50개 정도의 컨트롤 코드가 존재하며, 각각의 컨트롤 코드마다 설정된 제약 조건을 전부 분석해야 합니다. 이게 실제 드라이버 통신 인터페이스의 코드 그래프입니다. 네, 이걸 분석하는 게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일은 아니지만 삽질하는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통신 인터페이스는 대부분의 드라이버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동화를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 자동 분석의 목표는 소스코드나 심볼 정보가 없는 이 드라이버의 바이너리만으로 통신 인터페이스를 완벽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분석한 결과는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퍼저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드라이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심볼릭 익스큐션이라는 기술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볼 텐데, 이 기술은 앞에 대표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심볼릭 익스큐션은 프로그램의 실행 경로를 탐색하는 기법입니다. 이 본문과 같이 실행 경로가 갈라지는 분기에서 이 조건의 수식을 기약하면서 가능한 모든 경로를 탐색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거치면서 실행하는 명령어의 연산 결과나 이 경로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전부 가상의 자료 구조 안에 저장하는데, 이를 앞으로 저희는 스테이트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얘기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저희가 드라이버를 자동 분석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게, 어떤 분석 엔진을 메인으로 사용할지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심볼릭 익스큐션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에는 크게 앵거, 미아즘, 트리톤 등이 있었고, 이 세 가지를 모두 써보고 기능을 조사하다 결국에는 이제 앵거라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제 파이썬 3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프레임워크에 비해 문서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앵거는 최근까지 유지보수와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이제 자동 분석은 세 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가장 처음에는 통신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이 디스패치 함수의 주소를 찾는 단계, 다음은 이 함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 코드를 알아내는 단계와 이제 마지막으로 각 컨트롤 코드마다 설정된 제약 조건을 알아내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세 단계를 해결해 나가면서 또 지켜야 할 조건도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동 분석은 합리적인 속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아이다로 직접 분석하는 게 10분 정도 걸릴 일인데 저희의 자동 분석 모듈로는 2시간이 걸려버리면은 이제 저희가 원하던 목적과 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범용성입니다. 드라이버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인텔, 어베스트 등 다양한 벤더사에서 각자의 스타일로 다 개발이 됩니다. 그런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어야 더 많은 드라이버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정확성입니다. 드라이버에 구현된 모든 컨트롤 코드와 빠짐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분석해야 하며 제약 조건도 다 올바르게 구할 수 있어야지 저희가 삽질하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유저의 요청을 처리하는 이 디스패치 함수의 주소를 찾는 단계입니다. 디스패치 함수는 이 드라이버 엔트리라는 함수에서 등록됩니다. 이 드라이버 엔트리는 근데 말 그대로 이 드라이버의 엔트리 포인트로 드라이버가 처음 로드될 때 당시에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 다행히도 이 앵거의 CL이라는 이 모듈이 자동으로 바이너리를 분석해주기 때문에 이 엔트리 포인트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디스패치 함수의 주소를 얻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아까 처음에 이 엔트리 주소부터 모든 경로를 다 탐색한 후에 탐색이 완료되면은 디스패치 함수가 이제 저장되는 메모리 오프셋에서 저희가 주소를 얻어오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의 문제점은 첫 번째 조건인 속도에 크게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탐색해야 하는 경로 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 분석 속도가 너무 느려지거나 더 이상 경로를 앵거에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이 패스 익스플로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디스패치 함수 주소가 저장되는 메모리 주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블 익스큐션은 실제 프로그램을 디버깅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앵거에 이제 심백스라는 이 모듈이 이 바이너리 코드를 IR로 변력하고 실행하면서 그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이벤트를 심 인스펙터라는 곳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네, 심 인스펙터에서는 전달받은 이벤트가 발생한 주소에 브레이크 포인터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메모리 읽기나 메모리 쓰기, 함수 호출, 함수 반환 이런 여러 이벤트에 브레이크 포인터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 엔트리 스테이트에서 이 디스패치 함수가 저장되는 메모리 오프셋에 저희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실행하면은 이제 어떤 주소가 라이트 되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 방식이 이제 디스패치 함수가 초반에 등록됨으로 드라이버 엔트리 초반에 등록됨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가끔 이 등록 전에 복잡한 함수가 실행되거나 복잡한 루틴이 있는 경우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스킵콜 모드를 구현하였는데 이 모드는 관련 없는 함수의 실행을 건너뛰는 모드로 분석 속도 상승과 패스 익스플로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함수의 인자로 실행 여부를 판단하여 굳이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함수라면 바로 리턴하게 됩니다. 네, 함수의 인자 정보인 프로토타입은 이제 라디오2로 알아낼 수 있고 인자로 전달되는 레지스터나 스테이 값은 앵거로 조회하여 드라이버 오브젝트가 인자에 없으면 그 함수를 바로 리턴하게 됩니다.
이제 인자로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는 그 디스패치 함수를 등록하려면 어차피 이 드라이버 오브젝트 주소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속도, 범용성, 정확성 부분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디스패치 함수의 주소를 알아내었으니 다음 단계인 그 안에 구현된 모든 컨트롤 코드를 알아내는 단계입니다. 컨트롤 코드는 if 문이나 스위치 문으로 특정 상수와 비교하게 되는데 이때 이 비교하는 상수값들이 저희가 알아내야 하는 컨트롤 코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정 변수와 비교하는 값들을 이제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상황에 사용하는 게 바로 SMT 솔버입니다. 이 SMT 솔버는 변수에 설정된 복잡한 수식을 계산해주는 모듈로 이제 앵거의 오른팔인 clarify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코드가 저장되는 변수에 저희가 이 심블릭 변수를 설정하고 비교가 이루어진 이 내부 루틴 스테이트에서 이 수식이 들어있으니 이 수식을 SMT 솔버로 풀면은 컨트롤 코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교 수식을 포함하고 있는 이 내부 루틴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제 이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앵거에서 지원하는 여러 탐색 기법을 활용해 보았는데, 그 중에 이제 특정 주소까지 도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탐색하는 기법인 execute address call이 그나마 쓸만했습니다. 이 기법에는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는 앵거의 기능으로 쉽게 그릴 수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 특정 주소인 내부 루틴의 주소를 구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내부 루틴의 주소는 요청의 에러 코드를 설정하는 이 어셈블리 코드를 찾는 방법으로 시도해봤습니다. 이 에러 코드는 보통 0xC000으로 시작하므로 이제 휴리스틱하게 0xC000의 상수를 저장하는 어셈블리 코드의 주소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에러 코드나 뭐 저장하는 명령, 어셈블리 명령어는 이 드라이버마다 다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 에러 코드를 저장하지 않는 컨트롤 코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범용성과 정확성 부분에서 모두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탐색 기법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제 이 새로 만드는 탐색 기법의 핵심은 컨트롤 코드를 수집하면서 탐색하고 이 컨트롤 코드가 수집된 경로를 더 이상 탐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컨트롤 코드가 하나로 정해진 경로는 더 이상 탐색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경로에서 더 이상 다른 컨트롤 코드를 비교하는 루틴이 나올 리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탐색과 동시에 동적으로 경로를 지어 나가면은 이제 모든 컨트롤 코드를 구하면서 필요 없는 경로의 실행을 최소화하여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 각 컨트롤 코드의 내부 루틴의 스테이트를 얻어왔으니 거기서 비교하는 여러 제약 조건을 얻어오는 단계입니다. 다행히도 조건 검사는 그 목적에 맞게 앞부분에 존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설정된 스테이트 자체를 얻어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통과하는지 아니면 즉 그 기능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그 기능이 실행되는 건지 아니면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되는 건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조건 검사에 실패한 경로는 이제 거의 곧바로 종료되고 이제 만족시킨 경로는 계속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이용하면은 이제 어떤 조건이 통과 조건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건 검사로 두 가지로 나뉘는 스테이트 중에 먼저 탐색이 끝나는 쪽이 통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제 하나의 제약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조건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 조건을 모두 통과한 경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마다 실행하면서 거친 블럭의 주소를 얻어와 그 조건이 틀렸을 때 이동하는 그 fail 블럭의 주소를 포함하지 않은 경로를 구해왔고 이제 그게 바로 저희가 얻고자 하는 모든 제약 조건을 만족시킨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스테이트의 여러 수식을 뭐 퍼저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이제 SMT 솔버에 내장된 기능을 이용하였는데 이제 수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얻어오는 방식으로 이 수식을 저희가 바로 다른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는 표현식으로 변환하였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 자동 분석 모듈을 구현했는지 알아봤고 이제 실제 저희가 구현한 이 드라이버 자동 분석 프레임워크를 실제로 사용하는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 퍼포먼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데모 영상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거 파이썬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서 임자로 저희가 분석할 드라이버를 옵션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디스패치 함수를 주소를 찾고 그 안에 구현된 모든 컨트롤 코드와 제약 조건을 얻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분석이 진행되다가 네, 마지막에는 이렇게 그 안에 구현된 모든 컨트롤 코드를 JSON 형식으로 반환하게끔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아래 GitHub 레포지토리를 클론해서 해당 드라이버 자동 복구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여러 드라이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저희가 뭐 안랩이나 어베스트나 AMD나 뭐 인텔, VM웨어, 비주얼 스튜디오 등 정말 다 유명한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드라이버를 분석하였고 이 드라이버의 대상으로 전부 다 합리적인 시간 내에 높은 정확도로 분석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 어베스트 백신의 경우 드라이버에서 제약 조건 한 개가 잘못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이제 전역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실행하면서 만나는 모든 전역 변수를 심블릭 변수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심블릭 익스큐션 기술을 활용해 드라이버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자동 분석을 시도하고 성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심블릭 익스큐션으로 가는 것들은 무궁무진하며 앵거는 단순히 CTF만을 위한 도구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이 발표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심블릭 익스큐션에 대한 호기심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이 WDM 드라이버 말고도 다른 종류의 윈도우 드라이버 분석까지 지원하도록 확장할 것이며 이 심볼릭 익스큐션을 리얼월드에서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욱님께서 윈도우 커널 드라이버처럼 심볼이 살아있는 경우 심볼을 사용하기도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심볼이 살아있는 경우도 저희는 심볼을 사용하지 않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저희 목적 자체가 이 심볼이나 소스코드가 없는 환경에서 완벽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심볼이 있는 경우에도 심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